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월 1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머스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머스는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3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탔다. 이번 경기에서도 세멘요, 클루이베르트, 타바니에를 중심으로 속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최전방 에반 이우송은 제공권에 의존하는 선수로 아직 팀과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아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수비에서는 자바리니와 세네시가 멀티 실점을 허용했으나 수비 라인을 낮추고 발밑 기술을 활용해 첼시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첼시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밀집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3-2-4-1 시스템으로 지공을 전개할 것이며 팔머와 잭슨의 호흡은 여전히 좋다. 그러나 마두에케의 기복과 네투의 팀 적응 부족으로 본머스의 낮은 수비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비는 구스토와 제임스의 부상으로 인해 디사시가 우측 풀백으로 출전할 예정이지만 그의 느린 발이 본머스의 역습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첼시가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본머스의 낮은 수비 라인과 역습에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첼시가 득점을 기록하더라도 본머스의 속공을 막지 못해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에스턴 빌라 대 에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는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대등한 경기 흐름 속에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살려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도 램지, 로저스, 와킨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베일리와 필로진 등 주요 윙어들의 부상으로 인해 대량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비에서는 맥기니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되어 3선 자원들이 수비에 적극 가담하며 콘사와 토레스의 호흡을 바탕으로 안정된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 에버튼의 단순한 롱볼 전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에버튼은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하며 2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맥긴, 해리슨의 크로스와 칼버트 르윈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단순한 패턴의 공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에스턴 빌라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킹과 타코우스키의 수비 조합은 집중력이 부족해 후반부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3선의 개에 또한 체력 문제가 드러나 수비 라인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스턴 빌라의 우세한 경기가 예상된다. 비록 공격력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에버튼의 불안정한 수비를 고려할 때 에스턴 빌라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에스턴 빌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홀슈타인 킬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홀슈타인 킬은 최근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하며 대등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팀의 주된 공격 패턴은 홀트비의 전진 패스를 활용해 베르하드손과 피칠러의 침투를 노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외에 확실한 득점 루트가 부족해 강력한 수비 라인을 갖춘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크게 통제당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에서는 주력 센터백 클레인 베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멘다와 에라스, 요한손이 백스리 체제를 나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수비 조직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대량 실점을 피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리그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시알라와 올리세의 드리블과 전진 패스는 그나브리와 케인의 침투와 마무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격력은 상대 밀집 수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위협적인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수비에서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개막전 이후 안정감을 찾았으며 게레이로가 백스리의 한 축을 담당해 상대의 압박과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파블로비치와 키미이의 활동량도 뛰어나 홀슈타인 킬의 단순한 역습에는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완벽히 잡고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홀슈타인킬은 대등한 경기를 시도하겠지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비에서도 바이에른의 공세를 막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엠폴리 대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엠폴리는 최근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상대의 지배적인 경기 운영을 견뎌냈다. 이번 경기에서는 콜롬보의 제공권과 기아시의 빠른 침투를 활용한 속공 전개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인 패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르코프스키와 파치니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의 위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비진은 왈루키에비치와 이스마일리의 안정적인 호흡을 바탕으로 견고함을 유지 중이나 유벤투스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유벤투스는 로마와의 0대0 무승부에서 아직 공격적인 연결에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보였으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은방굴라, 일디즈, 블라호비치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코프메이너스의 창의적인 패스가 엠폴리의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수비에서는 브레메르와 가티의 든든한 센터백 조합과 젊은 풀백들의 기동성으로 엠폴리의 역습을 차단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유벤투스가 경기를 지배하며 엠폴리의 밀집 수비를 뚫고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엠폴리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벤투스의 공격력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시에다드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시에다드는 최근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였으나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헤타페와의 0대0 무승부에서 대등한 경기 흐름을 보였으나 득점 기회를 창출하지 못했다. 쿠보, 고메즈, 베커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멘데스와 자아량과 같은 창의적인 자원들의 부재가 뼈아프다. 수비에서는 수벨디아와 파체코의 조합이 건재하지만 우측 풀백 트라우레와 오드리오 솔라의 결장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경기에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티스와의 2대0 승리로 체급 차이를 입증했다.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그로 구성된 막강한 공격진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벨링엄의 결장에도 귓러와 모드리치 같은 창의적인 자원들이 있어 공격 전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수비에서는 맨디, 알라바, 밀리탕의 부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발베르데의 수비 가담이 소시에다드의 속공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소시에다드가 역습을 통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기본적인 전력 우위로 시간이 갈수록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리 생제르맹 대 브레스트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비티냐, 이강인, 콜로무아니, 아센시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하무스와 덴벨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브레스트와는 4-1-2-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델카스티오, 카마라, 아조르케, 드듀아론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파브레와 캄비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과 아센시오의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다양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파리의 세밀한 공격 패턴을 브레스트와 수비진들이 제대로 방어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본 전력과 교체 전력 역시 파리가 훨씬 우월한 상황이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